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건까지 소환해서 과거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이화영 부지사와 변호인이 끝까지 이 사실을 뭐 굽히거나 뒤집거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해서 밝혀내야 될 책무가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거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술판까지 벌여가면서 피의자들의 일종의 이제 편의 제공을 하면서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 시나리오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이렇게 검찰 용어로 하면 꼬린 구속 뭐 시키려고 했던 뭐 그런 차원에서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정조사 또는 특검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당연한 얘기죠. 네. 진상규명의 아까 의미와 예. 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태의 있는 지향하는 가치는 네. 대한민국 검찰이 무엇이냐, 존재 이유가 뭐냐, 거꾸로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당면에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특정 뭐 이재명 당대표도 자연인 아니겠습니까? 예. 특정인의 혐의가 억울하냐 아니면 있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하면 재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을 진짜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문제냐. 아, 검찰 해체까지 가야 된다. 그런 문제까지 지금 국민적 일각에서 나오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사실은 말은-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검찰의 뭐 주요 책임자들이 네.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지금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증거라는 것을 예.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설마 우리 검찰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검사들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켜켜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검찰이 2,200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2,200명 검사들이 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뭐 100명 안쪽에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분들, 네.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 그중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장관을 했고요. 네. 그런 속에서 소위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수사권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권 뭐 보호라는 게 피의자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으로 네. 이렇게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런 속에서 일방적인 야당 탄압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압 속에서 나온 네.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존재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 반드시 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무엇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죠. 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인디언식 기우제 를 하고 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술판 의혹은 기우제식 선동이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사용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누가 국회 법사위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예, 네.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다. 검사의 수사. 네. 검사의 수사입니다. 모든 사건은 주인 검사의 소위 공소장의 서명 날인을 네. 통해서 소위 공판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상규명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정도 1심이 아니라 1, 2, 3심이라는 네. 3심제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돼야지 그것이 사실로서 네.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그것이 사실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전까지는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선에 참패했는데 네. 총선에 참패한 원인 중에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이 주요 원인이라고 국민들이 꼽고 있지만 네. 그 중에는 마이웨이 말 그대로 대통령의 불통하는 소위 폭주 기관차 그 이면에 있는 힘은
검찰 독재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만이 있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선거에 참패하는데 한 원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이 국민이 공감하는 건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인지 네. 아니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야당만을 탄압하는 그러한 네. 소위 먼지털이식 또는 예. 완전히 그 편파적인 예. 공정성을 잃은 그러한 사법 시스템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예. 국민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정한 모든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예.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그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검찰의 명운을 건 지금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검찰 문 닫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제 지지 않는 싸움을 하려고 지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포문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또 국민의힘 여당 의 그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이제 전부 나서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진실 규명을 위한 이제 사실 규명에 이제 들어갔다 이런 건데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특검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시점에서 그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좀 싸울 계획이실까요? 대책단이 이제 꾸려졌죠. 네. 그 검사 출신들 지금 우리 민영배 네. 당으로 놓고 보면 전략기획위원장이에요. 상당히 요직이고 어떤 당 운영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고 네. 이제 민영배 의원이 법률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네. 대책단장을 맡고 그 안에 검사 출신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겠는데요. 네. 그러나 역시 저희들은 지금 이화영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하는 몇 가지 전제들 네. 걸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검 차장을 신봉수 차장을 만났을 때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네. 증거로만 얘기를 하냐, 너무 드라이하지 않느냐, 국민적 의혹은 그걸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런 결론을 낸, 즉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수원지검의 결론에 대검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자료 일체를 다 공개해달라. 공개해달라. 네. 그리고 지금 피고인 변호인 쪽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뭐 거리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일단 제출 공개하는 것이 네. 진상규명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이 한명숙 총리 그 모해 위증 사건 때도 사실은 그 재소자가 뭐 추미애 장관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입맞추기, 꿰맞추기 이제 수사를 하는 흔적들 그리고 실제 무슨 어떤 경우에는 뭐 삼겹살 파티까지 열어주고 뭐 그밖에 좀 직접 뭐 언급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떤 편의 제공을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미뤄본다면 너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정치와 관련된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경우에 불러서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두 사건에서 좀 닮아 있는 공통점 그리고 민주당이 주목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사실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문정 검사가 홀로 네. 오랜 동안 감찰을 해서 일부 밝혀낸 것들이 편의 제공이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징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검 차장께도 과거에 재소자를 불러서 편의 제공해서 문제가 된 일들이 네.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단정짓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이화영 피고인 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네. 1차적으로는 적절하게 잘 의지를 잃지 말고 네.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자료 제출을 투명하게 네. 제공해 주는 거.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이렇게 뭐 센 얘기를 했으니까 자료 제출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CCTV 그 거울 뒤에 감춰진 CCTV가 있다라는 그러한 네. 변호인의 주장도 지금 나와 있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까면 깔수록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술의 구체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이번 주말 사이에 또 그 이화영 부지사 접견을 간다고 합니다. 그 김광민 변호사와 부인이 그리고 또 나옵니까? 저희 다음 주에 월요일 출연 예정인데 잠을 기다려. 그 월요일 날 그 주말 사이에 접견 내용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이분 고발 많이 하는 분인데 주로 저를 많이 합니다. 박범계 의원님하고 박찬대 의원님을 공무집행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화영 회유 의혹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사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4선 되는데 3선까지 보통 한 선수의 초선 때 4번, 재선 때 4번, 3선 때도 4번 이상 했던 것 같은데 늘 고발을 이분이 다 이분만은 아니고 뭐 단체 단체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응 안 하는 게 대응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무고로 한번 해볼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